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도깨비와 또르르 개암.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디선가 또르르 개암 한 알이 굴러오더래요. 하하, 개암이네. 부모님 가져다 드려야지. 나무꾼은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나무를 하는데 또르르 개암 한 알이 또 굴러오네요. 하하하, 이건 마누라 갖다 줘야지. 나무꾼은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나무를 하는데 또르르 개암 한 알이 또 굴러오네요. 하하하, 이건 내가 먹어야지. 나무꾼은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죠. 부지런히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주위는 깜깜하고 길은 안 보이니 어떡하나요? 산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생각했지요. 마침 저 건너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이 한 채 보이기에 그리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누웠죠. 얼마나 지났을까?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나무꾼은 얼른 대들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답니다. 도깨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웬일인가요? 떡 나와라 뚝딱 하면 떡이 나오고 고기 나와라 뚝딱 하면 고기가 나오고 과일 나와라 뚝딱 하면 과일이 나왔어요. 도깨비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푸지게 먹고 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무꾼도 배가 고프지 뭐예요. 꼴까닥 꼴까닥 침을 삼키다가 개암 생각이 나기에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지요. 그랬더니 딱 개암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도깨비들 눈이 등잔만해져서는 소리소리 질렀죠. 집이 무너진다! 방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어요. 나무꾼은 그제야 대들보에서 내려와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나무꾼은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이 나오고 쌀 나와라 뚝딱 하면 쌀이 나오고 옷 나와라 뚝딱 하면 옷이 나왔거든요. 어느 날 이웃집 욕심쟁이가 이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있어야죠. 득달같이 나무꾼에게 달려와 미주알 고주알 캐물었어요. 나무꾼은 방망이를 얻게 된 까닭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욕심쟁이는 자기도 방망이를 얻으려고 얼른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욕심쟁이는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슬렁슬렁 나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또르르 개암 한 알이 굴러오지 뭐예요. 얼카니 요건 내가 먹고. 욕심쟁이는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슬렁슬렁 나무를 하는데 또르르 개암 한 알이 또 굴러오네요. 얼커니 요것도 내가 먹고. 욕심쟁이는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슬렁슬렁 나무를 하는데 또르르 개암 한 알이 또 굴러왔답니다. 얼커니 요것도 내가 먹어야지. 욕심쟁이는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욕심쟁이는 날이 저물기도 전에 빈집을 찾아갔지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대들보 위로 올라가 납작 엎드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도깨비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방망이를 두드렸답니다. 떡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과일 나와라 뚝딱. 욕심쟁이는 이때다 싶어 얼른 개암 하나를 입에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도깨비들이 달아나기는커녕 부리부리한 두 눈을 부릅뜨고 으그렁으그렁 외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방망이를 훔쳐갔던 놈이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그래서 욕심쟁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야 도깨비들한테 붙잡혀 흠씬 매만 맞았지 뭐예요. 도깨비들이 밤새도록 넓적해져라 뚝딱 하면 혼이불처럼 넓적해졌다가 뚱뚱해져라 뚝딱 하면 항아리처럼 뚱뚱해졌대요. 또 도깨비들이 짧아져라 뚝딱 하면 이쑤시개처럼 짧아졌다가 길어져라 뚝딱 하면 장대처럼 길어졌지요. 욕심쟁이는 그렇게 밤새도록 두들겨 맞다가 길어질 대로 길어진 몸을 휘청대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꽃가마를 탄 고양이.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진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농사를 지어 아내와 딸 연희랑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진서방은 어찌나 마음씨가 착한지 남의 불쌍한 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농사일을 끝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길 옆에서 비쩍 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고 있지 뭐예요. 아이고, 저걸 어쩌냐. 진서방은 허둥지둥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털이 숭숭 빠진 고양이는 병이라도 들었는지 오들오들 떨며 울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내가 데려가야겠다. 진서방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진서방의 아내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쩌자고 고양이를 데려와요? 당장 내다 버리세요. 그러자 딸 연희가 고양이를 꼭 껴안고 사정사정했어요. 어머니, 고양이가 자라면 쌀을 훔쳐먹는 쥐들을 몽땅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네? 어쩌면 아버지랑 딸이 똑같을까?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고양이 밥은 절대로 따로 못 준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는 고양이를 안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다음 날부터 연희는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보아주기 시작했답니다. 야옹아, 이리 와. 먹던 밥도 덜어주고 마루 밑에다 푹신푹신한 집도 깔아주었죠. 그뿐이 아니에요. 야옹아, 이거 먹어. 어렵게 구한 약초까지 다려 먹일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고양이는 날름날름 잘도 받아 먹었죠. 몇 달이 지나자 비실비실하던 고양이는 제법 살이 투실투실 찐 고양이로 변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 고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 종일 쿨쿨 잠만 잤지요. 찍찍찍찍찍찍 쥐가 코앞으로 지나가도 그저 눈만 껌뻑껌뻑 할 뿐 꼼짝도 안 했지요. 이런 게으른 고양이 녀석, 당장 나가라 나가! 연희 어머니는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내쫓았지요. 하지만 쫓겨난 고양이는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집 근처를 얼쩡얼쩡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연희 곁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보다 못한 연희도 물었죠. 야옹아, 너는 왜 쥐를 안 잡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밥을 많이 줄 수 없단다. 고양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이내 다시 골아떨어졌어요. 그러니 동네방네 멍청이 고양이라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요. 저런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처음에는 고양이를 겁내던 쥐들도 이젠 연인의 집을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정도였지요. 세월이 흘러 연희도 제법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지요. 허허, 우리 연희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진서방은 듬직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만보기를 사윗감으로 정했어요.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칭찬을 했답니다.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었으니 곳간의 쌀을 팔아서 연휴옷도 해주고 혼인잔치도 크게 벌여야겠다. 진서방은 설레는 마음으로 곳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쌀이 온데간데 없고 뒤룩뒤룩 살찐 쥐들만 우글우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쩐다. 진서방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우리 쌀이 다 어디로 갔나? 아이고. 진서방의 아내도 땅을 치며 울고불고 야단이었어요. 결국 진서방은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혼인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없어진 쌀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모으고요. 그러니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네? 연희는 밤을 꼬박 새며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어요. 그러나 진서방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만 갔답니다. 아,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도 없지. 마루 밑에서 날마다 잠만 자던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마당으로 나와 둘레둘레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쏜살같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진서방의 삼배두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불이 나게 곳간으로 들어가더니 삼배두건을 제 머리에다 떡하니 올렸었지요. 곳간 가운데다 향불까지 피우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느닷없이 큰 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가시다니.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느 집에 초상기라도 났나? 쥐들이 구멍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둘레둘레 살펴보니 멍청이 고양이가 삼배두건을 쓰고 곡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쥐들이 쪼르르 달려나와 물을 수밖에요. 고양이님,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십니까? 에구, 보면 모르겠어.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나와서 절을 올려라. 고양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쥐들은 멍청이 고양이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래도 늘 고맙게 대해준 고양이의 일이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쥐들은 줄줄이 기어나와서는 넙죽넙죽 절을 했지요. 그러자 고양이는 짐짓 서운한 듯 말했어요. 아니, 조상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고양이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생각이 모자라서. 쥐들은 쪼르르 가서는 쌀을 한 움큼씩 쥐고 다시 왔어요. 고양이는 에고에고 울면서도 열심히 부조쌀을 받았답니다. 멍청이 고양이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쥐들에게 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마을쥐들은 물론 이웃마을의 쥐들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어요. 그 바람에 연인의 곳간에는 쌀이 수북수북 쌓여갔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고양이가 열심히 곡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에 멋지게 수염까지 기른 대장쥐가 문상을 왔지요. 옳지, 바로 저놈이로구나. 마침 잘 왔다, 요놈. 고양이는 쏜살같이 달려가 대장쥐를 덮었어요. 대장쥐는 이까짓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하고 슬쩍 힘을 주었죠.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고양이라도 쥐는 쥐,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대장쥐를 옴짝달싹 못하게 깔고 앉아버렸죠. 아이고, 고양이님, 여태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대장쥐는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요. 네, 이놈,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고양인지 똑똑히 알았느냐? 고양이는 잔뜩 목에 힘을 주고 외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살려둔 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되도록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으려고 꾹 참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약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쌀을 훔치다가 들키면 다 잡아먹을 테다. 알겠느냐? 고양이는 우렁우렁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고양이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대장쥐가 부들부들 떨며 애원했어요. 정 살고 싶다면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의 쥐들을 모두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알겠느냐? 고양이는 대장쥐의 목덜미를 꽉 물고는 다그쳤지요. 고양이님, 살려만 주신다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대장쥐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고양이는 그제야 슬그머니 대장쥐를 풀어주었죠. 죽다 살아난 대장쥐는 부하들을 이끌고 허둥지둥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말이에요. 날이 밝자 고양이는 연희의 치맛자락을 물고 곳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연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텅텅 비어있던 곳간이 어느새 쌀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우글우글 하던 쥐들마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으니 놀랄 수밖에요. 야옹아, 고맙다, 고마워. 연희는 고양이를 껴안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얼마 후 연희가 연지곤지 찍고 시집 가는 날이었어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한다. 씻은 듯 병이 나은 진서방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연희의 꽃가마 뒤를 쫄래쫄래 뒤따라가는 조그만 꽃가마 하나가 있지 뭐예요. 아니, 이게 누구야? 살그머니 가마문을 열어보던 사람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어요. 가마 안에는 색동모자를 곱게 쓴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